저희가 저번 시간에 연속에 대해서 했었어요. 연속에 대해서. 자, 연속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생각을 하고 갑시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네. 자, 극한도 먼저 봅시다. 자, 1단원에서 저희가 극한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연속이라는 걸 했었어.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굉장히 쉬웠던 아이들이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극한이란 거는 요 y는 뭐 x 플러스 5라는 요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만약에 2로 가까워졌어. 그러면 이 함수의 y 값은, 함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2에 가까워졌어. 7에 가까워질 거야.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1차 함수, 2차 함수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함수들을 얘기할 거지. 중간에 끊겨 있다든지 뭐 이런 중간에 어디로 이렇게 날아간다든지 이런 함수들을 조금 생각을 할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1,5, 얘는 1,-2라고 하시면, 자, 얘가 리미트 x가 만약에 1로 갈 때 fx는 어느 값을 가지게 되니? 하고 물어보면, 얘는 누군가는 5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2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x가 1로 가까워질 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그래도 극한값이 없다고 하면 좀 뭐하니까 우리 이거를 좀 수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수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자, 1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는 5라는 값에 가까워지고를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면 1의 좌극한 값은 5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도 리미트 x의 1의 우극한 값은 x가 1보다 클 때는 이 함수는 -2에 가까워져요 라고 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조금 분리해서 얘기를 할 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극한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진다를 저희 수렴한다고 얘기하죠. 수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극한을 기본 베이스로 쌓아서 자, 함수가 연속한다를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함수가 연속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야. 함수가 이어져 있구나, 함수가 연결돼 있구나, 이런 뜻인데, 자, 그러면 이 함수 연속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리면 돼.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냥 그려서 안 되는, 그냥 그릴 수가 없는 수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을 해석까지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연속한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 그러면 제가 불연속의 경우를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불연속의 경우 이렇게 퉁 비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얘가 1,7이요. 근데 1,7이라는 함수값이 없을 경우에는 불연속이에요. 뽕 하고 불려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 즉 극한값이 없는 경우도 연속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그냥 초등학생한테 이걸 딱 갖다 줘도 얘는 이어져 있니 끊어져 있니 하고 물어보면 얘 끊어져 있어요, 얘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 근데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연습을 하겠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을 때 얘도 끊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좀 더 럭셔리하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여기 첫 번째 거 뭐였습니까? 함수값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를 좀 더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 여기 두 번째 것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 즉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극한값도 존재해. 극한값은 이렇게 가까워지는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함수값은 여기 딱 그 점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연속의 정의를 말씀할 수 있어요. 연속의 정의는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그것이랑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그것이랑 똑같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 실제 계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함수값을 구해.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했었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동일해야 되지. 그러면 이 함수에 좌극한도 구하고 우극한도 구하고 함수값도 구해가지고 이 세 개가 다 동일해야 돼 라고 문제를 풀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쉬운 함수들에 대해서 좀 해야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나 좀 미적분으로 갔을 때 어려운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왜 신나게 극한에 대한 얘기를 했냐. 자, 극한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가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갈 때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한에 대한 개념을 살짝이 배웠어. 살짝이. 그 다음에 연속한다는 거는 함수가 쭉 이어져 있다. 그래서 함수의 연속, 그 이어져 있는 것에 대한 정의를 특정시켰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걸 가지고서 저희 이게 종합적으로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자, 드디어 미분 들어갑니다. 드디어 미분 들어가요. 3단원의 미분. 자, 쭉 들어가셔서 저희가 요 미분계수라는 걸 해볼 건데, 자, 미분계수 하기 전에 평균 변화율이란 거를 한번 얘기해보죠. 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이란 거는 정말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인천이 집이야. 자, 인천에서 저기 부산까지 400km를 간다고 해봐. 자, 여기 거리가 400km야. 그러면 내가 시간이 4시간이 걸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저는 1시간에 얼마씩 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1시간에, 아이고.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거리가 400km고 시간이 4시간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1시간에는 얼마나 걸리나? 1시간에 얼마나 간다? 100km만큼 갈 거야 라는 거를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 시속 100km로 달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속도의 의미였잖아. 속도의 의미야, 이런 게. 자, 그러면 이게 얘가 지금 100km를 열심히 가가지고 부산에 딱 하고 도착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지금까지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래,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렸어. 그러면 옆에서는 120, 150을 달려. 150km로 달려. 그러면 뭐 나도 속도를 내볼까 해서 더 속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100km 달리면 잡혀갈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시내에서도 100km 달렸다고? 그건 아닐 거잖아. 얘가 이렇게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시가지에서는 좀 느려졌다가 고속도로에서는 좀 빨라졌다. 그래서 토탈 평균적으로 100km만큼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평균 속도라고 물리에서 배웠었죠. 과학에서는 평균 속도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야. 자, 이제 직선이 아니라 곡선에서 얘기하는 거야. 곡선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y는 x제곱의 일부분을 한번 가져올게요. 자, 여기 1,1이 있고요. 여기 3,9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얘는 1,1부터 3,9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했냐면 x가 지금 2만큼 변화했고 y가 지금 8만큼 변화해서 얘는 4만큼의 평균 변화량을 가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평균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x가 1만큼 바뀔 때 y가 4만큼 바뀌고 있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x가 2만큼 증가했을 때 y가 8만큼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토탈 4만큼 평균적으로 변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4만큼 평균적으로 변했다고?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그러면 자, 1,1에서 얘가 2, 몇으로 변하기를 기대했어? x가 1만큼 증가하면 y가 4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는 아마도 5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 왜냐면 여기 4의 값을 가지나. 그러면 x가 1만큼 증가하면 y가 4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 2,5가 아니라 몇이었습니까? 2,4겠죠. 맞아요? 여기 있는 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2,4에서 3,9까지 x가 1만큼 증가했으니까 y는 얼만큼 증가해야 돼? 4만큼 증가하리라 생각했는데 5만큼 증가해버렸어.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적게 증가했고 여기서는 더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정말 거시적인 상황에서, 크다란 상황에서, 그런 세세한 걸 보지 않고 커다란 상황에서는 얘가 들이맞을 수 있어요.
대충 100km로 왔어 라고 얘기하시면 괜찮은 거지. 그냥 이 정도로 대충 왔구나 라는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평균 변화율도 4만큼 변했어 라고 하면 그냥 대충 4만큼 변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대충. 근데 실제로 얘는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가 좀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함수는 일정하게 변화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얘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여기서는 조금 더 느렸다가 점점 갈수록 빨라졌다가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얘 평균 변화율은 그냥 단순하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즉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니? 기울기랑 똑같은 계산 방법을 가질 거다라는 거죠. 자, 평균 변화율을 x의 증가량을 저희는 델타 x라고 이제 쓰기로 하죠. y의 증가량, y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쓰기로 해서 저희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평균 변화율을 정의해 보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은 표현이다, 기울기랑 똑같은 표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에서예요. 함수에서.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책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다음 줄로 넘어가셔서 여기 그림 옆에 보시면 여기를 x의 증분, 증가한 양, 분량, y의 증분, y의 증가량라고 해서 델타 x, 델타 y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수학에서는 델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증가한, 변화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쭉 가시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여기 p-a, x의 증가량분의 f-fa,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할 건데, 자, 이거를 조금 바꿨었어요. 자, 바꿨었는데 이것도 되게 어렵고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 표현이 계속 달라지는 거야. 표현이. 여기를 저희가 a, fa라고 하시면 여기를 a, fa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여기를 보통 b, fb라고 할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x가 지금 델타 x만큼 증가했으니까 요거를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 그러면 요 y 값은 이거를 f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x의 증가량 얘에서 얘 뺀 거, 즉 델타 x가 될 것이고, y 여기서 여기 뺀 거,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방금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거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뒤에 거랑 같이 이제 콜라보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니까 이거 단독으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평균 변화율을 배웠으니까 뭐도 배우겠어? 평균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변하는 그 양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뒤쪽에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시는 값을 배워보죠. 자, 미분계수 옆에다가 괄호치고 뭐라고 할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할게요. 예전에는 요거를 혼용해서 썼거든요. 요 단어를 똑같이 혼용해서 썼는데요. 똑같은 뜻이라서.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 혼동을 준다 해서 아예 미분계수로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앞에 거랑 비교하기에는 순간 변화율, 그다음에 그 평균 변화율 두 개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순간적인 변화율을 찾고 싶대. 순간적인 변화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렸었던 그래프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갔어. 그러면 y는 x제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부터 3,9까지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했습니까? 4만큼 변했다라고 해서 얘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4라는 게 현실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4만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쪽에서는 조금 덜 증가했다가 뒤쪽에서는 많이 증가했다가 해서 얘가 평균적으로 4만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내가
2에서의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하는지 2에서는 진짜 4하고 맞는지 4보다 작은지 4보다 뭐 클지를 모르잖아. 자, 마찬가지 1에서는 이 변화율 4보다는 클지 작을지 아마도 작은 거라고 예상하지만 자, 3에서의 변화율은 4보다 클지 작을지 아마 클 거라고 예상하지만 얘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변하는지를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간적이란 얘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는 거잖아. 저희는 아까 시속이란 얘기는 시속은 어떻게 한 거야? 시속은 1시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한 거잖아. 시간 1시간에 대해서 400km를 4시간으로 나눠서 1시간에 100km만큼 갔구나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잘게 쪼개요. 30분 단위로 쪼개서 이 각각의 그 시속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1분당으로 쪼개요. 아니면 10초당으로 쪼개요. 아니면 1초당으로 쪼개요. 이렇게 쪼개서 얘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 그래서 1초가 아니라 0.1초, 0.001초, 0.0001초 그 순간들을 계산을 해보는 거지. 자, 그 순간들이라고 하시면 뭘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얘기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인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400km야. 그래서 제가 4시간 동안 갔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 4시간이 아니라 원래 1시간 단위로 쪼갰었던 게 시속에 대한 얘기였었어. 그치? 근데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 아니라 10분이 아니라 1분, 1초, 0.001초, 0.00001초로 가시면, 시간은 지금 0.0001초가 흘렀지만, 간 거리는 얼마나 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시간이 살짝 흘렀으면 거리가 얼마나 살짝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얘는 또 속도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순간적인 속도, 순간 속도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물리학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이쪽으로. 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었죠. 이게 뭐라고? 평균 변화량이라고 했었죠. 평균 변화량. 그런데 요 x를 지금 여기 1부터 3까지 이만큼 변했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만큼 변한 게 아니라 0.1만큼 변했을 때, 0.01만큼 변했을 때, 0.001만큼 변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여기 1에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자, 1과 조금 쪼갠 여기 1.1과의 변화량을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기 x의 변화량 1.1에서 1만큼 빼. 그 다음에 y의 변화량 y의 함수값에서 y의 함수값을 이렇게 빼면 얘가 1초부터 1부터 1.1까지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지. 근데 1.1이 아니라 1.01, 1.001, 1.0001 이렇게 해서 그 사이 간격을 끝없이 이렇게 줄여가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마치 뭐처럼 보여요? 이게 줄여가면 매우 가까운 두 점에 대해서 기울기처럼 보이죠. 됐나요? 매우 가까운 점에 대해서 기울기처럼 보여. 자, 방금은 여기 1부터 3까지 이렇게 했지만 얘는 1부터 1.1까지 이렇게 기울기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얘를 점점 이렇게 간격을 1로 다 보내버리면 얘가 1,1과 1.00001, 여기에서의 두 매우 가까운 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보입니다. 됐죠? 됐죠? 이것을 저희는 순간 변화율, 이 값을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의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요 델타 x분의 델타 y 리미트 델타 x를 거의 제로로 보냈을 때 x의 변화를 거의 제로로 보냈을 때 그 값을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자, 1에서 구했다면 1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그 값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 미분이라는 게 되게 어떤 그 계산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용어야. 지금은 저희 용어로 외우세요. 순간 변화율이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1에서의 미분계수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됐죠? 한 번만 더 볼게요. 뒤쪽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확인 문제 맨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확인 문제. 응? 네. x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f 프라임 1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저희는 방법 2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법 2로. 자, 요 특정한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1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으래. 그러면 이렇게 y는 x제곱 플러스 2x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1,f1이야. 맞아요? 근데 실제로 1,f1은 1, 몇입니까? 3 이렇게 되시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어떤 점이 있어. 여기 있는 어떤 점 x, fx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자, 1에서의 미분계수 찾으라 했으니까 이 간격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간격이 매우 작은 간격이야. 이거를 그냥 확대해서 조금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하는데 실제로는 이 간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간격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여기서 여기 뺄 거야. 그러면 fx가 누굽니까? 요거잖아. 자, 여기에서 3을 뺄 거야. 이렇게. 근데 x하고 1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매우 가까워져. 그죠? 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하시면 요 하얀색과 요 노란색 사이에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변화율. 자, 이것만 하면 얘까지만 하면 평균 변화율이고 얘까지 x가 1로 간다라고 하면 이 두 점이 매우 가까워지면서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즉, 순간 변화율 1에서의 순간 변화율 f'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까지 f'1. 그러면 요거를 계산할 수 있어. 왜? 어디서 많이 봤으니까? 극한에서 많이 봤어요. 그죠? 극한. x가 1로 가고 x가 1로 가면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요거를 인수분해 하셔서 정리하시면 약분해서 이쪽이 x 플러스 3만 나오는데 x가 1로 간다고 했으니 1 플러스 3, 4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4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f'1이라고 하시면 1에서의 순간적으로 4만큼 변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4만큼 변했어요. 이렇게 4만큼 변했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제가 방법 2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 방법 1이에요. 방법 1. 자, 방법 1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점을 x, fx라고 쓰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는 점을 1 플러스 델타 x라고 쓸게요. 자, 여기서 x가 지금 델타 x만큼 늘어난 거야. 자, 그러면 요 함수값도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걸 그냥 이렇게 대입한 거겠지. 이렇게 함수값도. 그래서 x의 증가량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 뿅 빼면 델타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뿅 빼면 f1 플러스 델타 x 빼기 f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사이 간격이 델타 x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분계수입니다. f'1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놨고 요거를 어떻게 계산했냐?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야.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델타 x 있으니까 약분 때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 거고 델타 x가 제로로 갔으니까 얘는 값이 4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런데 자, 지금 2차여서 되게 간단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진 않지. 이렇게 제곱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3차나 4차나 이렇게 나오면 되게 힘들어져요, 계산이. 그래서 저희는 이따가 요 미분계수를 쉽게 구하는 미분법이라는 공식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됐죠? 미분법. 자, 뒤쪽에 가실게요.
이쪽에. 자, 기하학적 의미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하학적 의미. 자, 이 기하학적 의미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자, 평균 변화율은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어떤 의미를 가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이 A, FA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B, FB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평균 변화율을 델타 X분의 델타 Y, 즉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은 저희 평균 변화율,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그냥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런데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했었냐면 요 두 점이 어떻게 된다고? 점점 가까워져. 매우 가까워져서 근래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점처럼 보이지. 왜?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 이 두 점을, 매우 가까운 두 점을 찍었어. 볼펜으로 찍으려고 그래. 그런데 매우 가까워서 마치 모처럼 보일 때 있어요? 콕 찍었어. 한 점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 매우 가까워서. 이렇게 두 점을 찍고 싶은데 한 점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찍다 보면 이 매우 가까운 두 점을 쭉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뭐처럼 보입니까? 나중에는 한 점처럼 보이잖아. A, FA에서의 접선처럼 보여요. 접선처럼. 그래서 그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은 뭐랑 똑같아질 거냐면 나중에는 접선의 기울기랑 완전하게 똑같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구했었던 1,3에서 아까 계산했었던, 자, 이거의 미분계수를 구해봤더니 아까 F'1은 미분계수 구했더니 4가 나왔었어요. 그죠? 아까 계산을 막 했더니, 그러면 이런 뜻은 뭐냐면 1에서의 기울기는 4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4야. 근데 이러면 뭘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거지? 보라색의 기울기가 4네. 한 점도 있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미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접선.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기울기는 F'1이랑 똑같구나 라는 것까지. 자, 이겁니다. 자, 미분계수는 아까 뭐라 했어? 순간 변화율이었어? 순간 변화율은 아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변했으니까 리미트 델타 X를 제로로 보냈을 때 그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정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수학 2 문과 친구들은 솔직히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되는데요. 이과 들어가실 친구들은 요런 거에 추가 의미까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요거 가지고 또 놀 거니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요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곡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1 위에서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보자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하게 똑같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접선의 기울기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했냐?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를 조금 살펴볼까? 정의를. 자, 이렇게 써있는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점 마일,1이래. 자, 마일,4를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요거라고 쓰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던 어떤 점을 생각할게요. 어떤 점은 마일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델타 x는 조금 갔어. 그 다음에 얘가 델타 x를 함수값에다가 집어넣은 거. 그래서 x의 증가량 여기서 여기 뺀 거 델타 x분의 여기에서 여기 뺀 거 f-1 플러스 델타 x 빼기 f-1. 자, 이거를 빼는 거지. x의 증가량 대 y의 증가량. 그래서 이거를 도도도도 계산한 거야.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얘도 도도도도 계산을 한 거지. 그래서 자, 계산해서 이렇게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델타 x 이렇게 다 나누시고 계산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델타 x는 제로로 간다 했으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아, 여기서의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은 마이너스 4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두 점이 매우 가까워졌으니까 얘가 이렇게 거의 가까워지는 한 점처럼 보입니다. 아,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4의 값을 가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예요까지. 이렇게.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뒤쪽에 조금 더 어려워져서 문제를 조금만 더 보고 갑시다. 시험 문제로 조금 쉬운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과 2번을 각각 구하시오. 평균 변화를 구하는 문제는 간혹가다 나오기는 해요. 간혹가다 나오기는 해요. 근데 혼자서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같이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이랑 같이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저는 1번은 말고 2번을 한 번만 구해볼까요? 한 번만 더 구해볼까? 자, 1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으래.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었어. 미분을 배운다고 되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학교를 갔어. 근데 미분계수 막 이런 거를 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분계수는 미분하고 다른 건가? 지금 현재는 아직 미분이란 개념을 안 배웠으니까 미분계수는 그냥 순간 변화율,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해내는가 그 양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순간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하시면 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얘는 순간 변화율이야. 아, x는 1에서 얼마나 순간적으로 변하는지 우리는 그 값을 구하고 이것을 나중에 미분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미분계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라는 거지. 자, 여기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우리 점이 뭐냐면 1,1을 띡띡띡 대입하면 뭡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1 플러스 델타 x, 이거를 집어넣은 거. 여기까지의 변화율을 구해볼 거야. 변화율. 그러면 x가 델타 x만큼 변했어요. y가 여기에서 여기 뺀 것만큼 변할 거야. 그러면 여기의 값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을 하고 넘어가자. 자, 1 플러스 델타 x를 저기다가 대입할 거야. 그러면 얘가 제곱하는 거잖아. 일단 이렇게 빼기 5배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2군요. 이렇게 숫자만 계산해서 자, 2 델타 x 마이너스 5 델타 x 마이너스 3 델타 x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자, 위에다가 올릴게요. 맞죠? 맞죠? 이렇게 올렸어요. 자, 그런데 요 변화율이 어떻게 된다고?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약분되는 게 있습니까? 약분되는 게 있나요? 네? 저거에서 2 더했지 않아요? 저 2 더했어요? 안 더했어요? 안 더했지 않아요? 저 2 안 더했어요? 아, 죄송해요. 요것만 계산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빼야 되네.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빼야 되네. 그러면 얘가 없어질 거고, 그치? 델타 x로 나눠주시면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델타 x 이렇게만 남는데 여기서 델타 x를 제로로 갔으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겠군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미분계수. 그러면 이거에 대한 표현이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계속 새롭게 배웠었던 표현 1에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 1의 값은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만 더 보세요. 한 번만 더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유형 2번까지, 유형 3번까지는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유형 3번까지. 자, 2번하고 3번은 위쪽에다가 별표를 와장창 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새로운 표현은 아닌데 표현의 방법의 변화가 시작돼요. 표현의 방법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요거는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계속 나오는 표현. 우리 델타 x를 맨날 쓰기 싫잖아. 수학자들이 되게 웃겨. 하나만 쓰기가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저희는 델타 x처럼 두 번 쓰잖아. 델타 x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래서 요 델타 x 대신에 저희는 어떻게 쓸 거냐면 보통 노멀하게 h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갑자기 확 어려워져 보여. 확 어려워져 보여. 자, 여기에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성공이에요. 이게 점이 있었어. 그러면 바로 옆으로 점을 보냈더니 얘가 a 플러스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하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델타 x라는 이제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는 표현을 쓴다고? h라는 표현을 쓸 거라고. h만큼 살짝이 변화했을 때 a 플러스 h 이렇게 쓸 거라고. 그래서 우리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얘에서 얘 뺀 거 h분의 얘에서 얘 뺀 거 이렇게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평균 변화율은.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은 요 델타 x에 해당하는 h가 0으로 갈 때, 변화율이 0으로 갈 때를 저희는 a에서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용어처럼 보이잖아. 델타 x를 h로 바꿨을 뿐인데 저는 이래서 너무 헷갈렸었어. 맨 처음에. 정말 헷갈렸었어.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같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델타 x라는 용어는 쓰면은 너무 부피가 길어지고 하니까 h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이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봐. h가 변화한 게 아니라 만약에 2h가 변화했어. 3h가 변화했어. 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뭐 무조건 h가 변화했다라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누가 h인지 어떻게 알아? 10h일 수도 있고 뭐 h 제곱만큼 변화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게 가장 노멀한 타입이야. 이게 노멀한 타입이야. 그러면 h만큼 변화한 게 아니라 만약에 3h만큼 변화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뭡니까?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가 3h분의 여기서 여기 뺀 거. f의 a 플러스 3h에서 fa 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물론 여기서 순간 변화율 구하려면 3h가 제로로 간 건데 어차피 3h가 제로로 간다는 얘기는 h가 제로로 간다는 얘기하고 완전하게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h제곱이야. 그러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얘가 h제곱으로 바뀌고 h제곱이 0으로 간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요 유형 분석에 있는 연구를 보시면 결국에 뭐가 같이 콜라보해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얘가 같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얘하고 얘가 같은 숫자인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당연한 얘기야? 얘가 3h니까 얘가 3h여야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구하래. 그러면 얘 되게 어색한 아이야. 뭐야? 얘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가 부족해 지금? 여기가 부족해. 3h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3을 나눠주고 3을 곱해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뭡니까? 이 자체가 F'A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F'A야. 그게 F'A가 뭐라고? 3이잖아. 그러면 3이고 뒤에 3 곱했으니까 뭡니까? 9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그리고 얘를 무조건 숫자를 맞춰줘야 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야. 얘하고 얘 숫자를 당연히 맞춰줘야지. 왜? 여기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건데 무조건 이것만 외우시고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문제 푸는 요령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에 똑같이 있어. 똑같이 있어. 자, 그러면 2번은 이거에 대한 변형이야. 겁내 짜증나. 겁내 짜증나. 자, 요거는 갑자기 이렇게 있어. 아니, 되게 웃기잖아. 얘가 H가 있어. H가 있으면 하나, 요런 FA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요거밖에 없어. 요것들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추가해줘야 돼. 추가해줘야 돼. 이거를 추가해주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재료가 되게끔 요걸 추가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것과 요 앞에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묶어내서 따로 정리를 하는 거지.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변형. 그래서 낼 게 없었나 봐. 자, H에 자 이거 두 개만 묶어오는 거야.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묶어온 거고, 자 여기 뒤에 있는 요 놈들 있잖아. 요 놈들을 마이너스로 묶어오자. 자 마이너스로 묶어오면 이렇게 묶어오는 거지. 마이너스로 묶어왔어.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자. 자 분리하면 맨 처음이라서 전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 리미트는 그대로야. 자 h의 f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h가 있지.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h가 있어야겠지.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끌고 와.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노란색은 뭐가 돼요? F'A가 될 거고, 요 뒤에 있는 보라색도 뭐가 돼요? F'A가 될 거니까 F'A가 두 개가 있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F'A가 두 개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값은 3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두 개 있어. 6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자, 유형 3번이 여기에 대한 조금 다른 버전에서 3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유형 3번 해볼게요. 유형 3번. 3번. 자,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갑자기 우리가 확장이 확 됐어. 갑자기 확 됐어. 요거 H 쓰는 거 델타 X라고 했었어. 요거 조금만 생각하고 이따가 밑에 있는 문제 풀 거야. 자, 우리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자. 조금 짜증나는 게 표현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여기서 똑같은 미분계수가.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F1이라고 하시면 여기 옆에 있는 바로점을 아까 H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했었냐면 x,fx라고 했었어. 됐죠? 그래서 x의 증가량은 x에서 1 뺀 거. 자, 여기서 여기 뺀 거. y의 증가량은 fx에서 f1 뺀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이게 평균 변화량에 불과했었는데, 요 x하고 1하고 매우 가까워지면, 그래서 리미트 x에 1을 보내면 뭐랑 똑같아진다? 1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아진다 라고 했었지. 그러면 우리 반드시 요게 x, fx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거를 뭐로 바꾸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EX라고 바꾸면 얘는 FEX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X가 아니라 EX, 얘가 X가 아니라 EX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EX가 1로 갈 때 이렇게. 오케이? 자, 얘가 요 EX가 아닐 수도 있어. X 세제곱일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바뀌는 거야? X 세제곱 빼기 1. fx 세제곱 빼기 f1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밑에 있는 이 연구를 보시면 얘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야.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아야 되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런데 막 이게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래, 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지는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프에서 원래 있던 정의였어. 그냥 여기서는 변형된 문제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값을 구하려 했는데, 얘가 x-1이면 참 좋겠는데, 왜냐면 fx 빼기 f1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변형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뭘로?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 공식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가 지금 뭡니까? f'1이죠. 네, 몇이에요? 6이죠. x가 1로 갔으니까 3분의 1이요. 이렇게. 2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요. 자, 여기까지는 쉬워. 얘들아. 여기까지는 쉬워.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걸 건들진 않아. F로 묶여있는 거 보통 우리는 건들지 않아.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거 F로 묶여있지 않은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X제곱을 만들어야 돼. X제곱 빼기 1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가 F'1이잖아. 자, 얘가 6이고 그 다음에 x가 1로 갔으니까 얘가 2고 이렇게 된 거지. 자, 3번은 중요해요. 아까 있었던 그 유형 2번에 있는 2번 있잖아. 이거하고 비슷해. 변형이 또 돼야 돼, 여기서. 근데 뭔가 추가를 해야 된다? 자, 뭔가를 추가해야 되는데 잘 봐봐. 자, 이거하고 우리 하나만 풀고 조금 쉴 거야. 자, 얘가 1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항상 추가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얘가 숫자로 이루어진 것들을 더하고 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1하고 1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F1이잖아. 그래서 이 숫자로 돼 있는 것들을 더하고 뺄 거야. 이렇게. 자, 여기는 1 곱하기 F1인 거고 1 곱하기 F1인 거야. 이걸로 이루어진 것들을 더하고 뺄 거야. 그래서 적절하게 묶어주는 거지. 적절하게 묶어줄 거야. 이렇게. 얘도 이렇게 묶어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동그라미만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세모는 F1로 묶어줘. 마이너스 F1로 묶어줘. 그러면 제가 X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뭡니까? F'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면 잉 약분되거든? 그러면 얘만 남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자, 밑에 있는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자, 요거. 자, 제가 방금 했었던 거랑 똑같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야. 자, 이거는 뭐라고? 제가 숫자로 이루어진 것들을 더하고 빼라고 했었지. 그래서, 자, 여기서, E와 F2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EF2를 빼고 더하고 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1이어서 잘 안 보였거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묶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적절하게 묶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친 거는 뭘로 묶냐면 공통인 게 F2잖아. 그래서 F2로 묶어줬어. 자, 그 다음에 요 세모 친 것들을 마이너스 1로 묶어줬어요. 마이너스 1로 묶어줬어.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X-2, X-2 약분되면서 F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놈들은 X-2분의 Fx-F2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F'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 띡 대입하면 바로 나오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